자, 차트 보면서 주요 뉴스 분석하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는 이슈 앤 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또 미국 정치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시간의 선물은 0.7%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미국의 상원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상안이 잘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시장에 흘렸죠. 또 오바마 대통령 역시 그러한 내용을 흘렸고요. 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좋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진짜 내려올 때는 흔들흔들 하면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결국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제 공화당이 이 자존심을 어떻게 꺾어줄 거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여론에선 졌고 또 시장에서 반응이 공화당 쪽으로 굉장히 안 좋게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단기 협상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시간 벌기 하면서 나중에 이제 협상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6주는 거부를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6개월이 되겠죠. 6주가 아니면 6개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굳이 받아들일 필요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 협상을 해결하는 게 좋겠지만 1년 이상을 받아들이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내년도의 중하반기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6개월을 받았을 경우에는 또 내년 중반 전에 또 이게 문제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협상안이 1년짜리 이상은 나와야만이 뭔가 해결책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위기감 속에서도 결국은 정부 부채 상환 문제만큼은 해결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판단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17일을 넘어가서 말일까지 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충격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17일 정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연준의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데 마침 또 뉴스에 보면 월스트리트저널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번 달 축소는 물 건너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특히 이제 신흥국 쪽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테이퍼링이 연장이 되게 되면 일단 신흥국 입장으로서는 여유가 좀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테이퍼링이 연장됐을 때 이것이 신흥국의 이제 득이냐 실이냐를 따진다 봤을 때 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어떤 관측도 있어요. 근데 실이라고요? 예, 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득이 맞다고 보는데 네. 득보다 실 쪽에 더 무게를 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만약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했다가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시장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늦게 하더라도 출구 전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어려운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마도 이제 통화 수합 같은 거를 통해서 일단 달러와 수요를 충분히 늘려놓는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떤 경제적인 체질 문제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이 이제 지금 당장 시작 안 하고 내년에 시작한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있었을 경우는 득보다 실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중론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테이퍼링 하고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신흥국가에. 예전에 1998년도 IMF 이럴 때하고는 완전 비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큰 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테이퍼링 하더라도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좀 그 미국 경제학자들이 조금 약간 바보스러운 것 같습니다. 뻔히 보이는 시점을 자꾸 9월, 10월로 했다가 시장을 혼란을 가중시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서는 뭐 내년 2월 뭐 이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넷 옐런이 아마 임기를 맞이하게 되면 테이퍼링이 아니라 오히려 양적 완화를 더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과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 예상치에서는 테이퍼링이 빨리 진행될 거로 생각했지만 아마도 완전 고용을 원하는 자넷 옐런은 조금 더 유지할 확률이 높다. 결국 이것은 신흥국가가 빠져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너 옐런이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더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실업률과 결과 접목을 시켜서 봤을 때 지금 실업률은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양적 완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실업률은 떨어지지만 내용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구직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구직 포기를 660만 명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업률 7.4%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660만 명 정도는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또 언제든지 그 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자넷 옐런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더라도 인플레이션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피력하면서 고용의 포인트나 경제 성장률의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양적 완화는 내년 2월 정도 2월 이후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에서도 바로 진행은 절대 힘들 거다. 다만 한 번 시작되면 속도가 무진장 빠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안 하면 신흥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주식 말고 다른 시장 쪽을 조금 눈을 돌려보면 지금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CNBC.com 기사를 보면 뭔가 시세를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 기사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금 시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금이 빠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말해서.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그럼 이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갈 곳이 일반 투자가들은 거의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금은 그 투자한 사람들 입장이니까 주식이라든가 어떤 그 약간 위험자산 투자한 큰 어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금을 해지 수단으로 같이 가져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누가 금을 약간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거나 돈이 많이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금값이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금값이 안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죠. 이거는 누가 장기적으로 누군가가 여기서 뭐 매집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든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지금 사실은 현재 유동성이라든가 지금 그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가 또 미국의 그 정부채 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험 자산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은 위험 자산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그 심리가 시장에는 팽배한 상황이고 그것을 안전사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금값이 너무 맥을 못 추는 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쩌면 각국 중앙은행이 너무 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금에 대해서 손실을 주기 위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 가격이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 시장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시점에서? 현재 입장에서는 홀딩이 맞죠. 홀딩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더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 금값은 틀림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굳이 금을 뭐 털어내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